타이핑하기에 제일 힘든 방언이 어디 쪽이에요? 이거 약간 지역 감정. 아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제일 빠르고 막 격하고 네. 그런 거는 경상도 쪽이에요. 화를 내는 게 아닌데 화내는 것 같고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게 경상도거든요. 네. 너무 격양돼서 막 사투리를 못 알아듣게 하시는 분들은 힘든데 네. 제일 힘든 건 저는 이쪽 사람이에요. 저는 이쪽에서 태어났어요. 전라도. 아, 전라도 사투리가 네. 거시기 하는데 네. 그 거시기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러면 그 타이핑 할 때 거시기라고 네, 다 거시기라고 써요. 다 써야 어쩔 돼요. 수 없어요. 아, 사투리 쓰는 것도 다 써요? 네, 제가 그 거시기를 유추해가지고 단어를 네.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거시기라고 네. 하는데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이걸 쓰려고 하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사투리가 있어요. 네.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이걸 단어나 이걸로 뭐 어떻게 써야 되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높낮이가 뭔가 뭐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토종 전라도 사투리가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겪기 네. 전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겪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네. 불가한 게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토종 제주도. 그거는 완전 외국어거든요.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주도 사투리 쓰시는 분 해봤는데 네. 했어요. 하긴 했는데 정말 뭐 말한 그대로 적으면 되지 않아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한다 그러면은 도움을 많이 받고 의뢰인들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이제 또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들리는 대로 쫙 풀어놓고 보내드리면 아, 이거는 이 단어는 이거고 이 단어는 이거고 이렇게 잡아주시죠. 아, 교정해 못 주시죠. 알아듣는 거는 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예전에 제가 검찰에서 일을 할 때 네. 근무지를 배정받을 때 저는 다행히 서울로 여기 중앙지검으로 배정을 받았었지만 네. 어떤 분은 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로 근무지 배정을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분이 가서 처음에 업무하시면서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쉽지만은 않네요. 네. 녹취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게 녹취록 업무를 하는 게 네. 처음에 접하면 정말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알면서 대화하잖아요. 네.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을 때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거 단어가 뭐지? 또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 네. 싶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네. 좀 정말 일하기 싫었었어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녹취록은 뭐예요? 가끔 이제 성관계하는 녹취를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약간 힘들어요. 왜 내가 남의 아니, 성관계를 하면서도 녹취를 해요? 성관계 하기 전에 이제 녹취 눌러놓고 그러시는 거죠. 성관계를 하기 전에 나누는 대화들, 이 남자는 이 여자를 꼬시려고 하고 여자는 약간의 내숭이 가미된 그런 과정들 이렇게 재밌죠. 그리고 이상한 거 요구하시는 남자분들도 좀 있고 내가 네. 모르는 이 사람의 이 취향까지 네. 내가 듣고 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는 끔찍하죠? 듣기 싫어요. 네. 저한테 그렇게 가끔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네. 아, 좀 민망하네요. 네. 아, 좀 민망한데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보안 유지되는 건가요? 좀 민망한데 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 잊어버릴 거고 저는 듣고 안 들은 척 할 겁니다 라고 그냥 말씀드리죠. 근데 그렇게 민망한 상황이 있으면 네. 이 부분은 빼주시면 안 되냐 네.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실제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아, 좀 이건 좀 민감한데 막 이렇게 삭제 요청하시고 바꿔달라고 하시고 그냥 이렇게 잡아 떼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이렇게 들리는데? 너 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들려. 난 이렇게 말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작성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제 귀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들리고 그 단어가 나올 상황이 아니기도 할 때도 있어요. 네. 어떤 부분 빼달라고 하시면 거기다가는 생략 표시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저희 녹취록 표지에 보면 네. 원본 파일과 동일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이 원본 파일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빠졌다 그러면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생략 표시는 넣어야 돼요. 아 무조건 네. 뺄 수는 있네요. 네, 필요 없는 부분 있잖아요. 네.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들어가는 것보단 빼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는 이제 생략 표시를 넣어서 빼야 돼요. 그래야 원본하고 동일한 거죠. 근데 막 네. 거액의 금액을 주면서 막 아 이 문장은 빼달라. 있죠.
계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작성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되지 그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저희 업체 이름으로 그리고 제 속기사 자격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다 적고 도장까지 다 찍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문서예요. 저희의 이름으로 나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주시지도 않아요. 그게 팩트네요. 네, 그 유혹을 받을 만큼의 많은 돈을 제시한 분은 없어서 아직까지.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예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싶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일반적인 것들과 너무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쓰럽고 그럴 때 아, 완전 증거 자료에 몰입을 하셔가지고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이게 정확한 단어, 정확한 상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사람까지도 존재를 하는구나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이게 욕설도 되게 많이 들으시죠? 욕설이 최고 많죠. 아무래도 저희한테 좋은 일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죠. 별로 없다라기보다는 증거녹취록을 작성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좋은 일로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상대방과 첨예하게 다투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다 그러면은 폭행하는데 예의 바르게 폭행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욕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정말 듣기 너무 힘든 제 멘탈까지도 갈갈이 막 찢겨나가는 것 같은 욕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정말 찰지게 잘하시는 분들이죠. 나한테 하는 것 같고 내가 듣는 것 같은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짧은 파일도 한 3-4번씩 반복하면서 들어가면서 작성을 완료하는 거라서 그거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하루 종일 욕이구나. 오늘 하루 종일은 욕밖에 못 들었구나.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욕설로 시작한 하루는 꼭 욕설로 끝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욕설 이거 너무 심한데 했는데 또 의뢰가 들어와서 보면 또 욕설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죠. 그럼 그렇게 욕설을 평소에 많이 들으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는 거예요? 다양하죠. 다양해서 왜? 저도 예상이가 예상이가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여자분을 폭행을 하면서 욕을 했다 그러면은 작성하면서 저도 욕해요. 같이 욕을 해요? 미친놈 아니야? 막 하면서 욕을 할 때도 있고 혼자서 삭히죠. 예전에는 그런 거에 많이 하루하루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 끝나고 사무실을 나가는 순간 모든 걸 잊어버리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하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네네. 퇴근하고 이제 일 버튼을 끄는 거 다 잊어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죠. 일을 그만두고 싶었을 때는 언제세요? 그 힘들었던 순간하고 이어지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듣고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만두고 싶다. 정말 웃으면서 일하고 싶다. 좋은 것만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조금 막장 사건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 사건들을 겪으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도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사람한테 불신이 생기는구나. 네. 실제로도 잘 못 믿기도 하고. 저는 믿죠. 아니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막장 사건 또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하면 누가 물어보면 항상 그 사건이 제일 1번으로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지인이 집에 놀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부부 중 한 분하고 불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배우자가 같이 셋이서 술을 먹다가 거실에다가 녹음기를 틀어놓고 먼저 주무시러 갔어요. 그 다음날에 녹음한 걸 들어보고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이 이야기 듣고 바로 저도 사람을 못 믿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거의 뭐 일상 일하는 부분이 다 거의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쵸. 드라마 안 보시죠? 드라마 잘 안 봐요. 드라마도 요즘 하는 거 풋풋한 드라마 있잖아요. 순수한 거 그런 것만 보려고 해요. 어둡고 막 그런 것들은 보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일하는 게 더 막장 드라마인데 선생님의 강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경험이 풍부해요. 법원에서 속기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고 검찰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16년째 이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릴 수도 있고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 빠르게 잘 작성을 해드리거든요. 전화통화를 하시던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답답하시진 않을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 자신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세상엔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라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건들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네. 어렸을 때는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일하고 오면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때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면 더 좋지 않을까. 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속기사 자격증을 따서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것들 잘 풀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속기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특이하고 또 생소하기 때문에 많이들 모르셨을 텐데 보시고 많이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